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 한강의 다리 중 경기도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포, 파주, 고양시의 지자체장, 경기도의회 의원들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일산대교 일단 이 김포, 파주, 고양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4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대교가 될 텐데 먼저 일산대교가 좀 어떤 다리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에서 고양시 벚꽃동 2, 3포 분기점을 잇는 1.8km의 다리입니다. 네. 폭은 28.5m 정도인데요. 실제 고양, 파주, 김포 시민들이 200만입니다. 200만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유용한 다리인데요. 2003년 이게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한 다리입니다. 예. 경기도 내 최초의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네네.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민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행이 번졌습니다. 네. 거기에 실제 경기도도 이게 2003년에 서북부 교통난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산대교를 승인하고 실제로 1호 민간 투자 사업으로 유치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총 사업비가 1,784억 원이 들어갔는데 네. 민자 사업자가 1,485억 원을 들이고 네. 그리고 경기도가 299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건설비는 실제 민자 사업자가 부담하고 토지 수용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네네. 이게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네. 예를 들면 최소 운영 수입이 적자가 나면 경기도가 보전하고 또 통행료를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게 다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 심의원님께서도 이제 이 일산대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아마도 네. 우리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의원님들 중에 네. 제가 제일 자주 빈번하게 이용하는 다리일 겁니다. 예. 김포에서 넘어가시면서 네, 왔다 갔다 일산으로. 자, 근데 지어지기 전 후와 비교해 봤을 때에 뭐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개통 당시에 통행량에 비해서 네. 지금 통행량이 한 4배 정도 오, 이렇게 늘어난 걸 보면 네. 통행량이 통행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용 빈도가 높다는 거니까 네. 잘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면 다리이면 틀림없죠. 예. 그리고 제가 자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친정도 고양시, 형제들이 다 고양시에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저희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 아주 단거리를 이용하려고 갑니다. 제가 네. 주로 그게 한강에 있는 마지막 다리잖아요. 현재 예. 놓아져 있는 다리로는 그 마지막 일산대교로부터 6km 정도 상류부에 김포대교가 있어요. 예. 김포대교는 우리가 지금 수도권 순환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렇죠. 다리인데 네. 통행료 없어요. 예. 근데 그 도로로 가면 거리가 멀어지고 제가 이제 친정을 간다고 생각하면 네. 일산대교를 가면 거리는 짧아지는 대신 통행료를 내야 되는 그런 다리가 바로 일산대교입니다. 예. 어쨌든 뭐 많은 서북부 시민들이 경기 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시간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통행료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될 만큼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은 1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산이나 김포, 특히 김포나 파주는 인구 유입도 많이 됐기 때문에 처음 개통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이용량이 더 폭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파주의 2기 신도시, 김포의 2기 신도시가 되니까 서북부 지역에 네. 그 교통 분산을 위해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개통 당시에는 네. 이게 진짜 아무 쓸모없는 다리였어요. 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도 지금 아까처럼 순환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김포를 가로지르는 48번 국도가 있잖아요. 네네. 48번 국도에 갖다 붙이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은 신도시 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어서 이렇게 통행량이 늘어났지만 네. 그때 당시 다리를 개통을 하기는 했지만 이용자가 없는 김포선은 쓰기도 어려운 그런 이상한 다리였었어요. 개통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추정치를 보면 한 2만 대 정도, 2만 대를 상회하는 그런 통행량을 추정을 해놨었어요. 일 통행량이? 네, 네. 일 통행량이. 통행량이 예상 추정치보다도 형편없이 적으니까 경기도 재정으로 계속 보존을 보존해줘야 했던 되는 거죠. 네.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지금은 일 통행량이 8만 대 정도라고 네, 통계가 8만 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일산대교는 누가 운영을 하고 법적으로 어떤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지분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국민연금공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산대교는 주무관청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실시협약에 의해서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출자자를 보면 최초 이게 출자 당시는 대림산업 등 5개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네. 2009년에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인수하면서 예. 결국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단독 주주로 운영 중인 것입니다. 1.8km 정도인데 거리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금액을 받게 된 좀 어떤 그 근거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 실시 협약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해요. 첫 단추를 잘못 꼈다? 네, 첫 단추 잘못 낀 게 이거는 국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잖아요. SOC 사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국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경기도가 해라? 경기도가 하겠다? 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기도도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경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중앙정부에는 재정이 안 되는데 경기도에는 재정이 됩니까? 그래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사대교하고 강동대교예요. 아, 근데 예. 여기는 일산대교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미사대교, 강동대교는 다른 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한 구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일산대교는 그야말로 일산대교 1.84m 건너가는데 통행료를 받는 거거든요. 네.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돼요. 이 사업이. 네네. 그래놓고 이 통행료를 산정하는 그 방법도 민간 투자니까 당연히 통행료를 받아서 뭐 통행료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30년을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요.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으면서 운영해라. 주식회사 만들어서. 그러니까 민간 주식회사에 30년 동안 협약을 해놓고 통행량이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적어지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다 보존해 줄게. 이렇게 협약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합리적인 계약 방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 정도 이게 통행량을 봐도 네.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원래 추정치보다 실제 통행량이 네네. 추정치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운영 수익이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한번 협약을 다시 맺어서 이 인하 요인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었어요. 일종의 왜냐하면- 특약처럼 중간에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다시 뭐 재조정을 한다. 예. 뭐 이런 내용을 넣어야 그런 되는 내용을 거네요. 넣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요인이 있으면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두 네. 번 인하를 한 예가 있긴 있어요. 네. 2번.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뭐 100원 내렸다가 처음에 1,000원으로 이제 소형 차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통행료 1,000원 받았다가 네. 중간에 100원 올렸다가 네. 또 100원 내렸다가 지금은 1,200원이잖아요. 네. 처음에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쉽게 다른 어떤 도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리당 뭐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지금 산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일산대교가?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산대교가 다리 길이가 1.8km입니다. 네네. 보통 이 길이를 대비 요금을 산정하는데 네. 지금 소형차 같은 경우는 1,200원입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당으로 보면 1km당
지금 666원을 받는 꼴입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다리는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민자 도로와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189원 정도로 네. 산출되고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도로 예전에 이제 저기 외곽순환도라고 예, 하는데 예. 그 북부 구간 같은 경우는 109원입니다. 그러면 3배에서 6배가 비싼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13년째고 어느 정도 이제 통행량이 늘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왜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기도의 재산인 거예요. 일산대교는 경기 네. 그러니까 공공재이면서 중앙정부 재산이 아니라 네. 경기도의 재산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주주가 돼 있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는 국가 산하의 준 공공기관 네. 아니겠어요? 구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경기도 재산을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30년 동안 운영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손실 보전은 우리가 세금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에 그러니까 개통하고 1년은 좀 지나서 인수를 했을 때 그 이유, 그 배경 근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그 해외 자본이나 여러 가지 건설사의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이익을 예를 들면 상당 부분 이렇게 탈취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 당시 국회에서나 이런 곳에서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도 보장하면서 내실화도 할 수 있고 그냥 특별한 폭리를 취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연금이 아마 민자 사업들을 많이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 당시 MRG가 45억 정도 발생했는데 MRG라는 것은 이게 아까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보장. 부분이 있는데 예, 예. 그것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제를 해주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시적이지만 한 6개월 정도는 138원의 요금을 인하하는 걸로 효과를 봤는데 네. 이제 이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장기 차입금 관련해서 네. 그동안에 예를 들면 1,470억 원 가량을 연리 8%로 지금 이자를 주고 있는 경우고 또 360억 원의 그 장기 차입금 중에 후순위 차입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채보다 맞먹을 정도로 20%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산출했을 때 한 해에 한 165억 원 정도를 이자 수익으로 그냥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꼴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통행료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이제 아까 우리 신민자 의원이 말씀했지만 초창기 실시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도정질이나 예를 들면 행정감상을 통해서 이걸 개선하라. 네. 여러 가지 폭리를 취하는 부분을 개선하라. 그리고 통행료를 인하라고 요구를 해서 네. 그 당시 2015년에 예를 들면 MRG를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네. 재무구조 원상 복구 명령을 행정명령을 때렸습니다. 네.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이 있었잖아요. 다툼에서 경기도가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그만큼의 첫 번째 계약이 그만큼의 중요하다. 3번의 실시협약을 변경했지만 원본 실시협약이 제대로 짜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까지 가는 정말 통행료 인하나 이런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고 네. 13년간 지금까지 끌어가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의원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대략 한 3개시에서 20분 되시죠? 네네. 그분들도 그렇고 3개시의 시장분들 또 이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까지 좀 이렇게 전면에 나선 상황인데 그러면서 경기도가 인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직접 언급도 했어요.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경기도 개발 기금이 많이 있다. 우리는 1.5% 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지난해까지는 경기연구원에서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산대교에 대해 통행료 부분이 재점화되면서 무료화하자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인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나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아서 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불씨를 살려서 어떻게든 이런 통행료 정가 부분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했지만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네네. 이후에도 이 자금 재조달이나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결국 예를 들면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수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뭐 지금 전문가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다시 또 패소하게 되면 또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기대했던 도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안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경기도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양쪽에 아직 없는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은 여기 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도에서도 한번 집행부에서도 발표를 해야 되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 아마 TF를 구성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 대응을 해서 이번에는 좀 도민들의 뜻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도행정이. 그러면 많은 도민들, 그러니까 뭐 관련된 시민들께서는 이 무료화를 많이 기대하실 텐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대교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동의 안 하면 법상 불가능하고 뭐 인하 쪽으로 결국 포커스를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평정심을 좀 찾아야 된다. 네. 도민의 입장에서는 무료화, 그다음에 인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좀 난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게 실시 협약의 대상자가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 가능하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도 여러 가지 투자금의 회수나 네. 수익을 창출해서 국민연금을 내실화하는 부분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예를 들면 인수하거나 이것을 협상에 임했을 때 예를 들면 이사장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는 국민연금을 자극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로 앉혀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적으로 보기보다는 동지, 그다음에 상생의 파트너로서 보고 설득을 하게 되면 인수를 비롯해서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결국에는 저도 뭐 좀 덧붙여 볼게요. 이거는 이제 도민 그냥 네네. 의원이 아니라 예.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강에 31개 다리가 있어요. 왜 그 다리 이용하는 국민만 통행료를 내며 다녀야 되냐. 네네. 이거 국가 재산으로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경기도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기도 공유 재산이에요. 경기도가 도세로 투자해서 네. 처음에 사업을 발주하고 만든 다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일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한 투자비라든가 예, 예. 그걸 주고 인수를 해요. 네. 인수를 해서 이거 중앙정부를 향해서 SOC 사업으로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중앙정부에 아하, 예. 보전을 받아서 도민들, 거기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다른 다리들 이용하듯이 무료로 네. 다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게 일산대교도 그런 데 해당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국비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 안 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약간은 법적 근거로 봤을 땐 조항으로 봤을 땐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일산대교에서 20명의 의원들이 발표한 내용도 그거입니다. 네. 경기도가 인수하고 무료화를 적극 추진해라.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독려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도의 난관은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산대교 외에도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도 네. 민자 사업이고 제3경인 고속도로도 다른 민자 게 사업입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한 곳을 인수했을 경우에 그럼 네. 다른 예를 들면 민자 사업에서도 그런 민원이 없느냐? 일산대교 똑같이 서손 의왕 고속화도로도 네네. 그동안에 통행료 인하를 비롯해서 무료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게 예를 들면 큰 금액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김포, 파주, 고양 단체장님들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의무도 좀 수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네. 인수를 해서 무료화가 목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김포, 파주, 고양 시도 인수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면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뭐 연차별로 얼마씩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국비도 지원받아서 함께 메우는 그런 방법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도 그냥 무료로 다녀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산대교들 다른 다리 다니듯이 네. 무료로 다니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이번엔 그것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1,200원이 비싸다라는 인식만 갖고 계셔가지고는 뭐 도민들의 어떤 관련 시민들의 어떤 호응을 받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고 이게 약간 저의 바람이고 공약처럼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인하하겠다, 나 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일산대교 건에 대해서 2019년까지는 그렇게 대법원하고의 소송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네요. 예. 언급을 못했던 것 같아요. 졌으니까 행정소송에서. 4년 걸렸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민선 7기 되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데 싶어서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작년에 하셨죠? 네. 그 5분 발언 내용에 바로 주민들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해, 꼭 필요해 네. 하면서 응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사님, 아침 저녁으로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해 출퇴근하는 김포, 고양, 파주 지역 시민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도 통행료 인하를 단행했고 일산대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공단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또한 연내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 인하가 예상됩니다. 이제 경기도도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도출해 주십시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디테일한 속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왜 여기만 뒀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러니까요. 뭔가 예.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지. 이번에는 좀 관심 가져서 국민 청원도 좀 높이는, 청원 네. 건수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두 분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는데 오늘 주제 관련된 마지막 제언을 할까요? 한마디씩 듣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네. 경기도 의회는 집행부를 향해서 뭐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해주고 이래야 될 입장인데 지금 네. 일산대교 건만은 집행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협약을 맺을 때 도민의 뜻이 잘 전달돼서 정말 인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냉정함을 찾고 여러 가지 중재 조정 역할을 경기도의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 인수를 해서 무료화하겠다라고 에드블런 띄워놓고 결국은 이게 예를 들면 임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책임을 못 지고 끝날 경우에는 정말 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네네. 이게 인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예를 들면 결렬됐을 경우에는 네. 법정 소송을 갈 수 있는 우려가 또 있고 또 인수를 하더라도 인수 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협상 과정에서 금액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세입을 예산을 투여해서 수천억 원을 부담했을 경우에 지역 간의 형평성 부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인수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차선책도 강구해야 된다. 차선책은 실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북부 구간이 민자 사업인데 국민연금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국토부가 주관하고 해서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기존의 통행료를 반값으로 내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인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통행료의 반값 통행료를 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논의를 해봤습니다.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풀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접근을 하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좀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 통행료 논란이 좀 이번 민선 7기 내에는 결과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끝으로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